저거는 뭐고? 배지 같은 거 저건 뭐지? 저거는 그 통역, 영어 사용자분들 통역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도망가고 싶어요. 이거 뭐 억울한 게 보이면은 언니 책수가 많이 들었어요? 신규에 너무 안 하고 그냥 통영하느라 끼어 들어가서 찍어야지. 조회장 사람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8주기 38주년 5.18 민주항쟁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5.18 기념재단 LA 사무총장 김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기념식이라고 하면 엄청 딱딱하죠. 근데 제가 별로 딱딱한 기념식을 일단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념식은 딱딱하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하겠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진실들이 묻혀지는가 했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진실들은 묻혀지지 않고 하나 둘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올라오는 진실들을 우리는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그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여기 모이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시간이 돼서 오지 않은 분들도 많으시겠지만요. 그분들 모두 5.18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개회선언이 있겠습니다. 5.18 기념재단 LA 잔김 이사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오일파를 잊지 않고 찾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8주년 LA에서 5.18 기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의 박수로는 5.18 기념 행사를 시작하지 못할 것 같죠? 예, 5.18 기념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사랑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우신 분들과 4.3 제주 희생된 얼마 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계획기도를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LA에는 종교평화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신부님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도 계시고요. 스님도 계시고요. 네, 모든 종교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종교뿐만이 아니라 종교를 통틀어서 종교평화협의회를 신앙인들 분들께서 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김요한 신부님께서 오늘 개회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평화가 들불처럼 불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과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서 애도와 결단의 뜻으로 함께 모인 모든 이들을 위해 민주주의의 바람과 평화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80년 광주에서 뿌려진 민주혁명들의 피와 시민, 학생, 청년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은 군사 독재를 물리치지 못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역사의 결과였습니다. 외소로부터 자유로운 민주 통일조국을 만들어내지 못한 한스러운 역사의 산물이었습니다. 총칼에 짓밟힌 무고한 영령들의 감지 못한 붉은 눈과 지금 또 슬픔에 젖은 유족들과 여전히 행방불명인 채로 있는 이들의 원혼을 생각하면 죽인 자가 살아있고 총 쏜 자가 버젓이 떵떵거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원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고 정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덮였던 과거의 진실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학사의 진상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 학사의 진상을 드러냄으로써 참 민주 세상을 열게 하시고 광주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이 한국의 민주화는 물론 조국의 통일을 위한 씨앗이 되고 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평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남북이 만났고 남과 미국이 만났고 북과 중국이 만났고 한중일이 만났고 이제 전쟁과 분단 후 처음으로 북과 미국이 만나려 합니다. 장벽을 넘어서 평화로 가려는 역사적인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휴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게 하시고 전쟁 없는 한반도를 향한 모든 장벽과 울타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남녘 땅에서 거둔 쌀로 대동강에 물로 지은 밥을 남과 북이 함께 먹게 하소서. 남녘의 아이들이 백두산으로 소풍 가고 북녘의 아이들이 한라산으로 수학여행 가는 사통팔달 한반도의 꿈을 이 세대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신부님의 기도 내용으로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계신 분들과 그리고 그날의 아픔을 지금까지도 안고 살아가시는 유족들에게 꼭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신부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 어떤 종교와도 관련 없는 기도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통령님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대통령님의 기념사는 김완중 총영사님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김완중 총영사님 모시겠습니다.
상민 여러분, 광주 전남시 도민 여러분, 재동포 여러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8주년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실규명입니다. 요즘 들어 5.18에 숨겨졌던 진실들이 새로운 증거와 증언으로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불완전했던 진상규명이 이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제정된 5.18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9월부터 가동됩니다.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고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실을 완전히 밝혀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둘째는 역사의 복원과 보존입니다. 정부는 옛 전남도청이 5.18의 상징적 장소로 복원되고 보존되도록 광주시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역사 자료를 더 보완하도록 광주시 및 유관 단체들과 협력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0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광주 학생들이 항일운동을 일으켜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적 시위를 선도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광주 사람들은 정의로운 항거에 늘 앞장섰고 희생됐습니다. 그것이 광주입니다. 80년 5월 광주는 신군부의 정권 찬탈을 저지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고 싶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정권이 바뀌는 날을 앞당기고 싶었습니다. 남과 북이 협력하며 평화롭게 사는 날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광주의 소망과 달리 신군부는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기까지는 7년이 걸렸습니다.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5.18로부터 17년 후였습니다. 그때 탄생한 정부가 조국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습니다.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5.18로부터 27년 후였습니다. 그 후로도 역사는 직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부패와 무능이 이어졌습니다. 남북한 사이의 대화는 단절됐고 첨예해졌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은 봉단됐습니다. 그에 따라 2016년 초겨울부터 6개월 동안 전국에서 연이은 1,700만 명이 참가한 촛불혁명이 일어났습니다. 5.18 정신은 촛불혁명으로 장엄하게 부활했습니다. 그 혁명으로 당시 대통령이 탄핵됐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역사는 문재인 정부에게 국정을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남북대화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라는 숙제를 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의 과제를 수행하고자 노력하였고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여러 분야의 국정을 바로잡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신속히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기필코 민주주의를 모든 분야에서 내시각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착근시키겠습니다. 안보현 시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는다. 그날은 깨지고 박살나 온몸이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온다고 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5.18 이후 38년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날은 절대로 쉽게 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38년 전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항전하라 산하하신 윤상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역사는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으로 결혼하시고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부활하신 윤상호님의 말씀은 맞았습니다. 결국 광주는 승리자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광주는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정의가 끝내 승리하듯이 광주 정신은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민주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광주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입니다. 네, 대통령님 기념사 대독을 수고해 주신 김한중 총영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참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네, 기념사를 듣고 나니까 더 많이 사랑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은
대회장님 추모사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네,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앞에 보시면 여기 책자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책자에 보시면 대회장님 추모사가 있습니다. 요거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시 낭독입니다. 정찬열 시인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제가 이분의 목소리를 참 좋아합니다. 듣고 있자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먹먹함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 먹먹함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찬열 시인님의 5월의 풍경, 큰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학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문학 중에서 시나 소설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낭송해 드릴 이 시, 5월의 한 풍경, 이 시는 실화입니다. 몇 년 전에, 7, 8년 좀 됐을까요? LA에서 엄혹한 시절에 이렇게 대놓고 많은 분들이 오지 못하고 골방 같은 데서 민족학교라는 자그마한 골방에서 5.18 기념식을 했던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목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하신 후에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한 서너 사람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목사님이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밤새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이불을 쓰고 울고 나서 이 시를 썼습니다. 38주년 오늘 이 5.18 행사를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현장에서 함께 이렇게 그 국가 공권력에 맞서서 항쟁했던 그 대모리에 서쳐서 함께 데모했던 30살 언저리의 그 새파란 청년이 이제는 제법 이제 나이가 많이 먹게 보이죠, 여러분? 예,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이 시 함께 감상하시면서 그 시대의 아픔을, 한 아버지의 아픔과 한 아들의 아픔을, 내 아들이다, 내가 그 아버지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월의 한 풍경 7. 큰절. 아버지는 목사, 아들은 대학생 시민군이었다. 아들은 도청을 사수하고 있었다. 소문이 흉흉했다. 오늘 내일 군대가 그곳을 쓸어버릴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는 다급했다. 아들에게 밥 한 끼 해 먹이고 싶다고 남편에게 간청했다. 아버지가 사람을 넣어서 아들을 데려왔다. 밥상머리에 앉아 어머니는 아야, 너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냐?
이? 야, 거기 안 가면은 안 되겠냐? 하고 간절히 아들에게 물었다. 엄니, 우리 친구들 저거 다 있는데 나 혼자만 싹 빠지면 쓰겄어. 아버지, 그러면 쓰겄어. 아들이 되물었다. 아버지는 말문이 막히고 어머니는 목이 메었다. 목욕을 하고 아들이 잔에 떨어졌어요. 저대로 하루 이틀 깨어나지 않기를 기원했어요. 어미는 자식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몇 번이고 쓰다듬고 쓰다듬었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깜빡 잠들 사이 가만히 이불을 빠져나왔다. 신발끈을 메고 마당에 나와 안방을 향해 큰 절을 했다. 그날 밤 천둥, 번개, 소나기 내리쳤다. 아들은 쑥대밭 위에 별이 되고 아버지는 한 덩이 돌이 되었다. 돌이 되었어. 돌멩이가 되어 불었다고! 네. 아, 잘 들으셨나요? 뒤에서 듣고 있는데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자식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봤고요. 그 부모인 어머니의, 저는 여자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모창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강원일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강원일님을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네, 지금 여기서 옆에서 울다 왔더니 제정신이 아닙니다. 김원일님입니다. 네. 판소리 남도미녀학교 운영하시는 우리소리 대표시고요. 지금 국악 세계화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 중이십니다. 네. 김원일님의 창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창의 제목은 추억입니다. 잠시 추억이라는 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불러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원일입니다.
존경하고 야속한 사람아 어디를 가고서 모두는가 보고 지고 보고 지고 님의 얼굴을 보고 지고 네. 참도 먹먹하네요. 네, 저희에게도 가슴 먹먹한 참을 들려주신 네, 김원일님께, 강원일님 아니고요. 네, 김원일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님의 추모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너무 잘들 아시는 분이라서 제가 따로 소개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추모사 시리도록 눈부신 실록의 5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그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불사르셨던 민주열사들과 호국 영령들을 로스앤젤레스 모든 한인 동포들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18일에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까지 감내하며 당신이 지키고자 하셨던 가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냥 모른 척 하실 순 없으셨습니까? 그것이 정말 그렇게나 소중한 것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군사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그 참된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라는 든든한 뿌리가 내렸으며 그 희생의 터전 위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른 척 지나가도 뭐라 할 사람도 하나 없었을 터인데 불합리와 부정에 맞서 싸우셨던 당신들의 영혼이 모여져 민주항쟁이란 꽃을 피웠으며 그로부터 36년, 38년 후 다시 한번 부정에 맞서 일어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두 손에서 피어난 촛불이 또 다른 꽃이 되어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국가이고 내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이자 눈물 나도록 소중한 국가였기에 총칼로 무장한 대원군의 총격과 무자비한 폭행 그리고 잔인한 인권 유린 등의 끔찍한 참상이 있었어도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이 땅이 바로 선다는 나의 신념은 설사 목숨이 다한다 해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당신들께 약속드립니다. 당신들께서 그렇게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가 참 가치와 신념은 이제 우리들이 이어나가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 그리고 후세들까지 생명보다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와 신념이 민주항쟁 속에 녹아 있었고 그 신념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부터 나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세워나가겠습니다. 이 땅 미국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치관은 더 숭고히 지켜져야 되고 우리가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줘야 될 크나큰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민주학생의 민주항쟁의 순국 선열들이여 부디 평안히 영면하소서. 저희들이 저희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모사 감사합니다. 로라전 회장님의 추모사 속에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죠.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숙제를 지금 38년 동안 하지를 못했어요. 네, 숙제를 못하면 저희가 학교 가면 야단을 맞았죠. 예, 야단 많이 맞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숙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차종환 민주평통 LA 협의회 13기 회장님이셨고요. 남가주 호남향후의 초대 회장님이셨고요. 5.18 기념재단 LA의 지금 상임 고문이시기도 하십니다. 차종환 회장님을 모시고 추모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종환 회장님 나와주세요. 네, 추모사는 노라전 회장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몇 마디 해고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신 바와 같이 195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약 열흘 동안 일어난 사건이 강주 민주항쟁입니다. 이 민주항쟁을 소위 북한 간첩 또는 김대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행한 폭도들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전두환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권이 바꿔지면서 노태우 대통령은 그건 군부의 강압 진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 민주화 운동이었다.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그 정권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역사에 맡기자 내풀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부정 축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법정으로 가서 그들은 무기징역도 받고 몇십 년간 형도 살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강주 민주화 운동은 유엔 유산에 등재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세월은 많이 됐고 점점 사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두환 해고록에 강주 폭동은 600여 명의 간첩이 내려와서 진두지휘했던 것이다. 해고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이 해고록에 30여 군데를 삭제하라.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은 까만 줄춤 부분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제가 5.18에 관한 책을 썼는데 다시 써야 됩니다. 까만 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점점 민주화로 가고 있습니다. 정의는 승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는 승리합니다. 네. 저희가 요즘에 자주 썼던 말인 것 같아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네, 정의는 승리합니다. 다음은 저희 5.18 기념재단 LA 상임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실 건데요. 이번 5.18 기념 행사를 준비하시고 이끄시고 가장 많이 수고해 주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참 많은 사진들을 지금 오늘 전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저희가 이 사진들을 모두 받았어요. 네,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5.18 기념재단 LA의 에드워드 구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기념 행사를 위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김한중 우리 총영사님과 또 LA 한인의 우리 로라전 회장님, 또 우리 차종환 박사님, 또 여러 단체 대표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한인의 임원들 그리고 우리 평통 많은 또 임원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진보단체 12개 단체가 이번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저와 함께 3개월 전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김인철 전 화남형 이사장이십니다. 지금 아틀란타에 계시는데 아틀란타 지금 그곳에서 지금 행사 중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3개월 전에 또 광주를 같이 방문했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도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여러 준비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특별히 저와 파트너로서 함께 해주신 우리 재단의 우리 장기 이사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이 자리가 미안한 감이 있고 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하는 자리입니다. 1980년 5월 18일에 제가 현장에 있었고 또 그곳에서 걸어서 화수인한 대로 제가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엊그제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걸었던 저 1년 선배분이 이제 감독이 돼서 영화까지 나오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당시에 택시 운전사 우리가 영화를 봤지만 또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나경택 또 선생님을 또 모시고 이 자리에서 그 현장을 듣는 또 그런 시간까지도 갖게 되고 너무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오늘 실은 몇 분께서 저에게 며칠 전에 한 말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 한인회가 그동안 우리 총영사관이 정말 저희 지난 37년을 봤을 때 오늘 38년째를 빼고 정말 우리가 이 행사를 위해서 또 국가 기념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인회에서 저희들이 장소를 못 빌렸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회 또는 방송국에서도 우리 행사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또 총영사님들 그날따라 다 출장을 가셨습니다. 영사님들이 오시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한인회 회장님 또 우리 총영사님 또 우리 많은 단체장들이 함께해서 정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가 38년 동안 지키기까지 여러분이 고생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동부에서 오늘 아침에 도착하신 우리 양현승 목사님 계십니다. 당시에 1980년 8월 그 당시에 LA에서 헌혈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헌혈이 또 많은 분들을 우리 기억 속에 남고 있습니다. 우리 양현승 목사를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일어서주시죠. 또 한 번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소 구하기도 힘들었고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저와 함께 오랫동안 상임대표를 맡으셔서 수고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상준 전 상임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정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선배님들도 여기 계시고 또 저와 지난 37년간을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 37년간을 이 자리를 지켰고 또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일찍 어렸을 때 봐서 아직도 저를 어리게 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젊게 봐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어느덧 50대 중반이 됐습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5.18 기념재단은 몇 사람 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우리 선배님들의 그 정신을 민주항쟁 정신을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문화유산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생긴 것은 대표가 일하기보다는 일꾼으로서 정말 뒷자리에서 수고함이 일하며 이 정신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해준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두 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간을 빌어서 그 공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한국의 5.18 재단에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이번에 정부에서 2018년도 5.18 기념을 즈음해서 1호, 2호로 이 두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분을 모시고 제가 대신해서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현승 목사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네, 양현수 목사님 앞으로 잠시 나와주세요. 제가 드린 게 아닙니다. 한국 정부에서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네, 굳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는데 왜 받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아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으로는 박상준 5.18 기념사업회 전 LA 상임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네, 한 분이 대표로 받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기아는 미국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5.18 민주화운동의 그 정신과 가치를 선양하는데 지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기아와 미국 동포사회가 광주에 보여준 관심과 사랑은 오래도록 우리의 가슴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과 패를 드립니다. 2018년 5월 18일 5.18 기념재단 이사장. 네, 여러분 수고하신 분께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감사장 받으신 우리 박상준 고모님 소감 잠시 들어볼까요? 네. 사실 우리 양현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제가 대신 나와서 대단히 수고스럽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감히 이런 귀중한 상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하지만 가슴이 벅찹니다. 그리고 이 상은 이 고귀한 목숨을 아낌없이 버리신 수많은 우리 5.18 영령들과 희생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광주는 아직도 오늘도 슬픕니다. 38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맞이하는 지금도 광주는 슬픕니다. 그날의 광주 시민들은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것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이었고 정의에 부합하는 신념을 갖고 그 길을 걸었던 위대한 시민 정신의 승리였습니다. 물론 지나간 시간 동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이 광주의 정신을 5.18 정신을 함양시키느라고 참 작게 노력했지만 그동안 우리 에드워드 그 상임대표 그리고 우리 양현수 목사님 제가 감히 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분들 참 노력하셨고 또 보이지 않게 많은 분들이 참 노력하셨습니다. 이 5.18 민주화운동은 이제 그 어제의 아픔에서 벗어나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역사적인 터닝 포인트 전환점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과거보다는 미래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개선 방안을 광주뿐만 아니라 전 국민
아울러 전 세계 그리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 함께 고민하셔서 우리의 남은 진상을 확실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 강산에 다시 한번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 시대 고통스러운 우리의 역사의 좌절로 취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의 전진을 기억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자리매김을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영영사진을 저 앞에 있는 지우지 않는 아버지의 영정을 들고 눈물에 맺힌 눈으로 바라보는 소년이 남긴 5.18 망월돌 묘진의 박물관에 걸린 사진을 가슴 아프게 기억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올해 광주의 아픔을 치유되는 날까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양현수 목사님 그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나가는 것을 좀 횡보하시고 네.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공로패를 주면은 저는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 낸 대로 진실은 아직도 덜 밝혀졌습니다. 1980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적십자에 가서 피를 광주로 보내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오늘 이런 공로패 받는다면은 저 이 자리에 오질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해야 될 것 같네요. 방금 우리 양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뜻이 다 잘 전해졌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저희가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나경택 선생님을 모실 시간입니다. 나경택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제가 아닌 LA 시사저널 LA의 양심원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모두 빚진 죄인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저는 5.18 당시에 수습위원으로 한 명으로서 상황실에서 열 하루 동안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자 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경택 선배 15년 만에 오늘 어제 공항에 오셔가지고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오게 됐고요. LA뿐만 아니라 강주의 5.18을 누구보다도 꿰뚫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양현승 목사님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도록 초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나경택 선생도 제가 이 행사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준비위원들 3개월 전에 모였을 적에 두 분을 꼭 초청을 해서 하도록 하자 해서 했던 거고, 오늘 이 책자 보시면 26페이지에 제가 4년 전에 저희 신문에 양 목사님의 행적을 소상히 기록해서 한국에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강주에서 5.18이 일어났을 적에 세계에서 유일하게 LA에서 쾌거를 일으켰던 장본인이십니다. 아마 5.18의 진실이 더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우리 양 목사님의 행적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제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경택 선배님에 대해서 오늘 주인공이신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전남매일에 근무하시면서 5.18을 맞게 됐습니다. 당시에 뭐 다 아시다시피 택시 드라이버는 상당히 극화되어 있고 미화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진실은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미 광주나 한국 전체 운동권을 지배하고 있던 분들은 모두 도망자 신세로 잠적해 있던 상태에서 뜯어지 않고 5.18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무정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운동권의 지휘 세력이 전혀 모두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기자분들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숨어서 몇몇 분이 사진을 찍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나경택 선배시고요. 3,500여 장을 찍어가지고 행여 이미 요시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집 천장에 그걸 숨겨놨다가 4년 6년 후에 그게 한 점 한 점 발표가 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나경택 선생의 모든 사진의 자료들입니다. 나중에 직접 설명하시겠지만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이 민주화 운동의 세계적인 기록은 한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례도. 그것도 일간 신문이나 잡지 같은데 발표된 내용은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실제 그 당시에 만들어져 있던 규정은 현장감 있는 것들만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2011년 때까지 고이 숨겨 놓으셨다가 그 발표됨으로써 역사적인 오늘날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뭐 그간에 고생한 것도 많으시고 그 이후에 전남매일에서 연합통신으로 옮기셔가지고 호남 본부장까지 역임하시고 지난 8년 9년 전에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교수로 강주에서 여러 가지 운동권 지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보니까 저는 간간히 인터넷으로 보니까 서울대, 작년에는 독일에까지 불려다니시면서 여러 5.18 알리는데 노력하고 계시는 걸 보고 저희가 3개월 전에 준비위원들 중에 나경택 선생님을 소개를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자, 선배님 오시죠.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 너무 귀한 분을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경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주먹밥을 먹어봤습니다. 80년 5월 당시에는 감히 주먹밥 하나 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를 한 줄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시 전남매일신문 사진기자를 하면서 5월을 기록했는데 5월 18일이라는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되는 대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건물에서 숨어서 취재를 했던 것입니다. 주로 이제 19일 날 저길 빌딩에서 숨어서도 찍고 전부 찍었는데, 만약 계엄군뿐만 아니라 공수부대가 저 건물에 어떤 놈이 사진 찍으면 딱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공수대뿐만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도 어떤 놈이 사진 찍으면 그때 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줄도 못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일 날 저희들은 정말로 한 줄을 보는 대로 쓰지를 못했고 사진을 보도를 못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일 날 계엄당국이 발표한 대로 폭돌이라는 말을 그대로 신문에 썼을 수밖에 없었죠. 검열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일 날 저녁에 젊은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될 바에는 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20일자 신문을 우리가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젊은 기자들이 그때만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제작을 하는데 당신 한자로 이렇게 뽑아서 신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운전사에 보신 것처럼 조판을 다 짰는데 간부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일자 신문을 만들지 못하고 또 수소문에서 우리 하순 주재기자가 인쇄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쇄를 하기로 하고 또 기사를 쓰고 사진을 또 만들기도 했었죠. 근데 하순 주재기자가 우리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동생들 살려줘서 뻔히 전두환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해갖고 인쇄를 못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좀 이따 사진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집단 사직서를 내고 기자들은 전부 뿔뿔이 헤어지고 윤정리를 돌린 윤정부 직원들도 강주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계엄당국에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신문을 만들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이 없었죠. 근데 저도 이제 어딜 가서 쉴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역사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면서 취재는 못 하더라도 건물에서 숨어서는 찍어야겠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일 날은 저녁 내내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경찰이나 군인들도 전부 지치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20일 날 새벽에 신력근방에서 20일 날 저녁에 숨진 시체 두 구가 한국은행 앞에 나타납니다. 옆에 끌려서. 그것을 보는 시민 학생들이 다시 흥분하기 시작하죠. 언제나 공수부대는 어디를 중점 바리케이드를 치냐면 전입빌딩하고 IMCA 자리 그 사이를 탱크 한 대하고 공수부대가 줄줄이 해가지고 바리케이드를 칩니다. 또 제대행 앞에서도 치고. 그런데 흥분한 시민들에 의해서 차츰차츰 물러난 게 전남 도청 앞까지 밀려납니다. 구추대를 건너서. 그래서 저도 이제 전입빌딩에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무서운 공수대 사이를 제가 왜 들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내 발걸음이 그 속으로 들어갔는가 모르겠는데 카메라를 양쪽 전파 속에다 숨기고 공수부대 사이를 들어갔는데 차모 대위라고 아주 등치도 크고 잘생긴 대위입니다. 그 대위가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다그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위 명찰을 보니까 차 누구 대위라고 이제 명찰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통신병이 아직 발포 명령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통신병이 한 10여 분이 지나서 그러니까 1시가 조금 되기 전에 발포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발포해가지고 발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를 분명 민간인으로서는 제 두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도청 안으로 피신해서 보니까 서울에서 온 기자들 5명하고 AP통신 본부가 일본에가 있는데 일본에서 온 미카미상이라고 AP통신 기자하고 6명이 도청 안에서 저희들하고 만났어요. 그래서 담양을 넘어서 그 인근에 있는 대도여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이나마이트가 이제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폭파하면 다 우리가 죽는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자고 하는데 순간에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여관 옥상 5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충량로 일가 건너편에 도심빌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약간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명사수가 공수대들이 그 뒤로 물러났거든요. 조선대학교로 물러나기도 하고 있는데 곳곳에가 숨어 있었던 명사수들이 한 사람을 딱 쏴는 거예요.
그래서 툭 떨어진 것을 망원렌즈로 찍는데 금남로에서 군용 헬기가 와서 저희들을 총을 겨눈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이면서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내려왔었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다시 거기를 나와서 강주 천변호에서 호남동 성당으로 피신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 중앙일보 이창선 기자라고 그분이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전쟁이 나면은 교회는 직결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부장한테 얘기해서 호남동 성당 건너편에 신생여인숙에서 거기서 자라고 저는 제 친구 이강주하고 성당 2층에서 자고 그 이튿날 나오는데 수녀님이 그 천으로 된 바구니 시장에 다니면서 쓰는 그것을 주면서 여기다 카메라 숨기고 다니라고. 그래서 도청 앞에 와서 보니까 22일 날입니다. 10시 넘어서 보니까 도청 옥상에가 조끼가 팔랑팔랑해요. 그걸 보고 망원연대를 내서 막 찍으려는 순간에 간첩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면 신분증을 보여주고 사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되면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왜 이러고 기록을 남겨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졌겠지만은 역사는 기록해야 해가지고 거기서 가까이 나왔는데 바로 강주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간첩 하나라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 600명이 내려와가지고 강주 사태를 일으켰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실 당시 취재할 때는 시민이나 학생이나 공수부대나 경찰이나 다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무서워서 건물에서 숨어서 취재를 했고 그 뒤로 5월이 되면 사실은 죽어간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JTBC 보도에 공대지 폭탄을 장치하는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시켰다는 얘기를 듣고는 가슴이 떨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주 지역 더구나 LA의 우리 동포님들께서 이렇게 기념식을 하면서 저를 불러주게 숨을 안고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조금 설명하면서 너무 오래 기다리셨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게요. 사실은 저는 이제 대구 와서는 대구 MBC하고 강주 MBC, 대구에서는 대구 228, 저는 5.18에 대해서 50분간에서 양 텔레비의 지역에서 방영했고 또 5.18 33주년 때는 부산에서 고은사진미술관, 엄청나게 큰 사진미술관입니다. 거기에서 5.18 사진전에서 부산 분들한테 많이 알렸고 이번 4월 30일은 서울대학교 가서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또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면서 많이 알렸고 또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15일 날은 강주시의 사회복지사들하고 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이제 LA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사진을 왜 제가 책장에다 넣냐면 2018년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연하장 사진입니다. 일본이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이 젊은 애가 죽은 자기 동생을 업고 화장장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왼발 벗고 입술을 떼면서 피가 나오면서도 동생을 화장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장면인데 교황이 정말로 세계가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2018년도 연합장으로 썼던 사진입니다. 이건 이제 5월 초부터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단식을 하면서 상해를 메고 독재를 땅에다 묻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상해를 메고 교내를 돌아다닌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내에서만 이렇게 학생들이 해뽕을 들고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쪽에가 당시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였던 박관현 씨입니다.
이분은 이제 당시 생겼던 강주 서부경찰서 서장 김영수 총장인데 이 학생회 간부들하고 서장하고 타협을 봅니다. 우리가 교문 밖에 10m만 나가서 구호를 외치고 들어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서 교문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 박관현 씨는 나중에 교도소에서 단식을 하다 죽지요. 이게 이제 아까 서장이 그러면 좋다. 우리가 막겠다. 그 대신 10m만 나오면 된다. 그래서 교문 밖에 10m 나와서 학생들이 구호를 외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16일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항상 이제 전남도청 군수대까지 모여서 하는데 교수들이 넥타이를 찬 교수들이 합류를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가운데 고등학생들까지도 가방을 들고 전남도청으로 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항상 이제 그 대형 태극기가 집회를 오면 분수대로 등장을 했던 것이죠. 이거는 우리 손을 보십시오. 우리 민족들은 3.1운동도 맨손 쥐고 하는 민족들입니다. 전부 누가 하나 돌멩이를 들었습니까? 강목을 들었습니까? 주먹만 쥐고 구호를 외쳤죠. 이게 이제 분수대에서 항상 집회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대형 태극기로 오는데 5월 항쟁 기간이 끝난 다음에 강주시가 이 분수대를 현대식으로 만들려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했던 계획을 시민들이 반대해가지고 그대로 지금도 분수대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택시 운전사에 나왔던 택시들인데 이 택시 기사들도 분수대 근방에 집회를 하는 학생들, 특히 박단현 중학생이 마이크를 잡으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사람들 조용하고 이 가는 택시들도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택시 운전사에 나온 택시가 이 택시가 아니라 힌트페터 씨가 가장 찾고 싶은 사람이 김사복 택시 운전사인데 호텔 택시였습니다. 나중에 찾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호텔 택시 김사복 씨 아들 김승필 씨하고 저하고 이제 자주 만나게 됐었죠. 어제는 힌트페터 부인이 강주로 오셔서 김사복 씨 아들 김승필 씨하고 힌트페터 머리하고 손톱을 묻었던데 거기에 와서 참배를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5월 16일 날 분수대에서 횃불을 들고 계엄당국하고 정부는 민주화 계획을 발표를 해라. 그래서 구호를 외치고 그대로 조용히 들었는데 이 횃불이 작년에 강한 촛불로 이어지지 않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횃불을 들고 학교로 저녁에 들어갔는데 분수대 근방은 한 20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담배 꽁초까지 다 주워가지고 깨끗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공수부대하고 이게 바로 경찰들 그리고 앞에는 공수부대. 그런데 공수부대들이 그 강경 진압을 했던 공수부대들이 군중들이 하도 많으니까 이제 대치만 하고 이렇게 됐었죠. 이게 이제 버스를 왜 시민대로 학생들이 버스를 이렇게 동원을 했냐면 공수부대는 탱크까지 하는데 이 시민들은 학생들도 이 버스나 택시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랬었죠. 그것도 이제 공수부대가 있는 가운데 금강로에서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이때부터 차근차근 공수부대를 전남도청까지 밀고 갑니다. 이게 이제 그 중간에 끼어들었는데 서석초등학교가 5월 30일 날 정상 휴업을 한다 이런 것을 게시를 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20일 날 저녁에 버스가 이렇게 오면서 태극기를 흔든 장면. 지금은 5.18 전야제 할 때 항상 버스가 오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이런 것이 재현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 젊은 학생이 시위도에 공수부대가 쫓으니까
그 금남로 2가 카톨릭 센터 1층 하원이 있었습니다. 글로 숨었는데 공수부대 와서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한 눈이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팅팅 눈이 부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옮긴 장면인데 저기에 의사 가운을 입은 양반이 CBS 노병욱 기자입니다. 그 노병욱 기자가 약삭빠르게 또 잘못하다 자기들도 또 두들겨 맞을까 없어서 얼른 카톨센터 옆에 박윤식 기획가 가서 원장한테 가운 좀 빌려달라 해서 의사를 행세하고 가운을 입고 전남대학교로 들컷에 들고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항상 이제 금남로에는 탱크가 있고 공수부대가 있는데 하는 행위는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리고 또 때리고 나중에 모아서 사람이 모아지면 트럭으로 상무대로 연행을 내고 갔던 것이죠. 이게 이제 보도를 제대로 못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차가 CBS 차입니다. 시대가 이제 불을 질러서 차를 공수부대 쪽으로 밀어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밥 짓는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장 앞에 한 식당인데 대형 소세가가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항상 이제 공수부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환경 진압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버스로 바리케이를 치고 또 학생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밀고 와서 21일 날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아시아 자동차 군납하는 데서 트럭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수부대를 차근차근 도청으로 밀고 간 장면이죠. 이게는 이제 그러기 전에 공수부대들이 이렇게 군가를 부르면서 금남로에서 충량로 쪽으로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 겁을 먹으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터미널이 대인동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대인동이라는 데서 하순 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행버스가 이렇게 한 20명 사람들을 태우고 금남로 2가 있던 강남호텔 앞에를 지나가고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공공으로 유리창을 깨고 가스를 집어넣어서 20명을 끌어내가지고 또 상무대로 연행해 갔었죠. 이런 버스 그냥 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경찰들이 쫓을 때 도망가다가 이렇게 운동화가 다 벗겨지고 이렇게 했던 장면이죠. 이게 또 그때 비온 좀 와가지고 비가 우슬우슬 와서 뒤에인데 하는 행위를 또 무릎 꿇어서 또 군복으로 때리고 이랬죠. 이게 이제 아까 저기도 사진이 걸렸습니다만은 이 부부처럼 보이는 저희들은 사진들이 전부 위에서 거의 찍었잖아요. 숨어서 찍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 그 뒤에 따라온 군인을 보십시오. 적십자 안장을 찬 군인입니다. 적십자 안장을 찬 군인은 적도 상처를 입으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군인들이 마구 이렇게 두들겨 펴서 여자도 피가 이렇게 흘리면서 남자가 가고 있는데 남자도 이제 피를 흘리니까 여자가 수건을 닦아줬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부가 아니고 강주역 근방에서 설을 보고 전남 도청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는데 이런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공수부대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전부 여기에 이렇게 핏자국입니다. 빨간 대리 못 주먹만 불끈 치고 두들겨 맞는 것이죠. 저게 이제 완장 하얀 안장을 찬 게 아니라 바로 크로스 안장을 찬 군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했던 20일 날 밤에 노동청 근방에서 저녁 4시 오고 아침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22일 날 내려오면서 남은 렌즈로 이 조기 하나를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내가지고 찍으면서 제가 간첩이라고 오인을 받아서 굉장히 곤욕을 치러다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지방지 신문은 안 나오고 중앙지로 와서 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계좌보가 저희 빌딩 셔터문에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소식을 알렸던 것이죠. 이게 이제 아시아 자동차에서 가지고 나온 이게 탱크는 아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왔다 갔다 했었죠. 이게 이제 21일날 상황 이후에 가지고 시민들이 이제 그때부터 강목도 들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그랬었죠. 이게 이제 25일날 상황에 대형 공수부대가 조선대학교로 해서 넘어가서 주남마을로 해서 남평으로 빠져나가는 이럴 때 했습니다. 거기에서 분수대에서 전두환 하영식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때 아까 말했던 차대위가 24일날 주남마을에서 남평으로 빠져나가다가 거기를 짓고 있는 공수부대들이 시민군들이 공수부대로 옷을 입고 오는지 알고 사격을 해서 죽어옵니다. 통신병도 죽어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포 명령자는 특히 더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번 3월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9월달부터 시행할 됩니다. 근데 어쨌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군대가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에 있는 조작된 기록, 그 전부터 있던 기록 전혀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5.18 진실을 찾는데 어떻게 따라 찾아내겠지만 모래밭에서 밤을 찾게 하고 기소될 거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 곳곳에가 군인들한테 의해서 죽은 시체,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신고를 받으면 운구차가 이렇게 가서 그 시체를 모아서 이제 도청 안으로 들어와서 신원하기로 해서 간에다가 이게 도청 안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간에다 이렇게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초파일이 가까워지니까 도청 앞에 시계탑 근방에 부처님 오신 날 해가지고 아치를 세워놨는데 27날 군인들이 들어오면서 개혁부에 들어오면서 이 안에 뭔 사람이 있는가 하고 얼마나 총으로 쏴도 이 천이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질 것입니다. 이건 이제 YWCA 그래서 칸에서 여기서도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 앞에 있었던 전남대학교 스쿨버스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죠. 근데 사실은 아까도 분수대는 시민들이 지켜냈지만 YWCA는 지켜내죠. 역사는 현장인데 어디나 가도 독일이고 선진국 가도 저한테 탱크를 맡았으면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YWCA도 그대로 보존을 했었는데 빨리빨리 그것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아까 했던 아치고 또 이게 이제 마치 군용 헬기로 해서 27날 군인이 한다면 서울에서 기자들이 좀 군용 국방부에서 내준 헬기를 타고 강지로 오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중명한테 얘기해서 동아일보 황정근 기자하고 제가 27일날 낮에 도청 앞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고등학생들이 죽어있던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2층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에 많이 사람들이 죽어 있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이고 다른 사람들이 죽어 있는 그리고 27일날인데 곳곳에 있는 젊은이들은 검거력이 내려서 이제 검거한 장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검거를 해가지고 도청 안으로 데려와가지고 상무대로 연행해 갔었죠. 이번에 상무대 영창이 헌병대에 있는 영창이 이번에 이제 23개 방이 있는데 뭐 군노방, 뭐 기록호방 이제 여러 가지 방을 23개 방을 전부 만들어서 5.18 기념센터에서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도청 안으로 흘려냐고. 이것은 이제 그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연행해 가고 있는데 이 사진은 제가 만든 연합뉴스를 그만하면서 정리하면서 만든 앵글과 눈동자 표지에 썼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도청 앞에 27날 오후 상황이고 이게 이제 도청 앞에서 이 탱크나 이럴 때고 금감로 사람들 하나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전 중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무서워서도 다닐 수가 없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군인한테 얘기했는데 그렇게 집차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곳곳을 다니는데 27일 날 이 모든 탱크들이 도청을 향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벽에 들어왔다가 뒤로 빠져서 강주 돌고개라는 데를 그렇게 아주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도청 앞에서 이제 군가도 외치고 막 이렇게 되는 계엄군들. 이때는 공수부대가 아니고 계엄군이었습니다. 하얀 띠를 두르고 있었죠. 이게 이제 중흥동이라고 신역으로 가는 길인데 이 어린 애들이 지나간 것도 그때도 이렇게 잡아놓고 골목마다 탱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훈계에서는 그냥 가다가 놔둬야 될 거야. 27일 날 이제 오후 상황이니까. 근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여행을 해가고 있었죠. 이게 이제 아까 금남동 상황이고, 이게 이제 무슨 사이냐면 당시에 이제 상무관으로 이렇게 신원이 확인된 사람을 간을 만들어서 전부 거기다 모아놨는데 그 중에서 시나 도가 무슨 일을 했냐, 사람들한테 하루 들고 고향으로 가서 빨리 장사를 지내라, 장례를 지내라, 돈을 몇 푼 줘서 이렇게 하고 남선 연탄공장 차로에서 고향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순진하니 오직 그대로 들으십시오. 요지가 한꺼번에 모아지고 하면은 다시 시위가 될까 봐서 그때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했었죠. 이게 이제 성무관 안에 이제 간을 만들어서 확인된 사람은 태극기로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곳곳에서 이제 온 시민들이 보고 또 보고 이랬던 것이죠. 이것도 이제 상무관 안 상황입니다. 이게 무등중학교 한 중학생이 목욕 몇 감고 나오다가 총알 맞아서 죽은 다음에 그 빈자에 근조를 해서 있던 이런 등등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 사진을 찍으니까 저도 눈물이 나오지만 애들이 막 엉엉 울더라고요. 이게 이제 강주 시내는 얼마나 시체 썩은 냄새가 나니까 소독으로 막 27일 오후부터 소독약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제 구묘역, 강주시 청소부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땅을 파서 그대로 간이 오면 묻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어디 일베란 데서 홍어왔네 택배가 아니 이랬던 제 사진을 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썼던 것이죠. 이게 이제 조찬호라고 아까 우리가 분양한데 자기 아버지 영정 사진을 들고 이렇게 턱을 개고 있는 그게입니다. 근데 그 사진은 예신 기자가 찍었던 것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다음에 얘가 지금은 국립공원 5.18 묘역에서 정식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삼 경우 때 5.1 성야가 사업으로 5.18 묘역이 조성됐던 공동참여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시 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좀 이게 이제 부산에서 5.18 33주년 때 부산에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밀착해서 엄청나게 크게 빼가지고 전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이 기자들이 사진 찍으면 곤봉을 때리거나 연예인가 아니라 오타 드라이브로 막 찍잖아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방향을 일으켜서 이렇게 강주가 폐해가 크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부산에서 전시가 됐던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2년 전에 대구가 달구벌 아닙니까? 강주가 빛거울이고, 그래서 달빛 동네, 그래서 달빛 수화제라고 탤런트 김미아 씨가 사회를 보고, 그 다음 사진을 보고 저는 이제 5.18에서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 사진요. 여기에 이제 홍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대구 228, 60년대 대구에서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시위를 했던 228 사건이 대구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운동, 4.19 이렇게 이어졌었죠. 그래서 홍 선생님은 대구 228, 저는 강주 5.18에 대해서 50분에서 양 지역에서 3번이나 방역이 돼가지고 많은 방역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국내에는 이제 폭도들, 더구나 폭도라겠고, 또 특히 왜 폭도라는가를, 근데 지금에 와서 SNS가 지금처럼 있었으면 대한민국 민주화는 굉장히 빨리 왔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때 소년체제를 만드는데 전국체제 못지않게 호화스럽게 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춘천에서 소년체전이 7월달 열렸어요. 그러니까 춘천에서 사람들이 강주 폭도놈들 때문에 이렇게 더울 때다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들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SNS가 있었으면 그랬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언론을 차단해버리면 그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대구에서 했던.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작년에 독일에서 제 사진전 할 때 포츠담 동독 지역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포츠담에서 할 때 저기 계신 분이 힌트페터 부인이십니다. 제 사진전에 오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청구서에서 다니다가 만나서 이렇게 기념사진을 하나 있었고요. 여기 이제 포츠담 TV가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했던 거고, 다른 데서 와서 또 취재를 한 것입니다. 독일에서 사진전을 했던 것입니다. 넘어가게요. 여기 이제 독일에서 사진전을 하면서 독일 사람 우리 교부들한테 우리 저기 코리아 협회 한정아 선생님이 독일말로 통역을 하고 5.18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거기에 정치인 수용했던 간장이 이 여자입니다. 근데 이 간장이 제가 4월 11일 날부터 작년 5월 17일까지 사진 전시를 하면서 그날 이제 제가 강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간장이 그러기 전에 강주를 다녀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주를 가서 보니까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는 거, 또 그 와중에도 피를 나눴다는 거, 그러면서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일을 강주에서 봤다, 들었다 해가지고 와서 제 사진전을 6월 11일까지 2달 동안 했었죠. 여기는 이제 독일에서 5월 민중제를 37년째 작년에 했는데, 이분은 누구냐면 최명수 박사,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최명수 박사 부인 유소영 씨인데, 우리 문근영이 탤런트 있잖아요. 그 이모입니다. 그때 이제 정진영 박사라고 자유대학 금은 이대한 쪽을 저는 발표명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기념전쟁을 또 했던 겁니다. 근데 2박 3일 하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하복을 입고 흥겨워서 복장으로 옛날 우리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이제 그 이종현 선생이라고 2년 전에 5.18 행사에 참석해서 부인 독일 여자분하고 같이 인천공항까지 왔다가 입국 거부를 당해서 독일로 다시 추방을 당했던 분인데 이번에 오셨습니다. 넘어가죠. 이것은 뭐냐면 1987년도에 천주교 대교구 정의평안에서 저보고 필름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 천장 속에 숨어놓은 것까지 그 신부님이 주라고 해서 다 줘가지고 87년도에 그러기 전에 아니 전 그래요. 그럼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87년도에 만든 화보집입니다. 87년도로 전두환 정부 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으로 발매됐고, 아까 했던 많이 죽어있던 사진은 당시에
그 카톨릭 센터에서 전시실에서 저희 사진을 가지고 전시를 하는데 누군가 모르게 비료 포대에다 넣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본부석에서는 누군가를 모르고 이제 이따가 그래 유네스코 등재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해서 이걸로 마치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무대를 좀 치우는 중입니다. 네, 5분 안에 끝난다고 하셔서 제가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벌써 끝내주셨네요. 나경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생생한 사진 잘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저희가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김미자 선생님의 묘용을 보실 건데요. 이 제목은 지울 수 없는 흔적 5.18입니다. 김미자 선생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묘용을 함께 하시면서 네, 감상하시면서 느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선생님께서 나경태 선생님께서 많은 사진들을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있었던 그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가두 방송 기억하십니까? 가두 방송 기억 안 하시나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방송 사진을 보셨다면 저는 그 방송을 했었던 그 목소리로 한번 들려드리면서 김미자 선생님의 무용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는 체육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감사합니다. 와, 너무 멋졌죠? 예, 수고해주신 우리 김미자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요.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는데요.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순서가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어요. 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조금 아까 사진, 저희에게 그날의 사진을 보여주셨던 나경태 선생님을 모시고요. Q&A를 딱 3분만 받겠습니다. 네, 사진에 대한 질문, 그날 현장에 대한 질문 다 좋습니다. 질문하시는 시간은 한 분당 30초 이내로 질문만 간단히 해주시고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잠시만 나와주세요. 네, 혹시 오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꼭 질문해야겠다.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질문 시간은 30초로 제한합니다. 네, 그럼 그냥 말씀하세요. 네. 현장에서 말이죠. 사진을 찍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숨어서 사진을 찍죠. 그래서 렌즈도 제대로 못 내고 그랬죠. 그리고 제일 어려움이 배고픔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무슨 술 먹을 수도 없고 인근에 친척집도 없고 그래서 건물에서 잘 때나 이렇게 전부 배고픈 것이 제일로 찾기가 어려웠었어요. 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럼 그 군인들은 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접을 했어요? 기자들은 대접이란 게 없었죠. 그리고 당시는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이 예신의 사진을 준다 하면은 항쟁 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들 필름을 엄청 검색을 했었습니다. 근데 흑백 필름이 하도 많다 보니까 흑백 필름은 조작이 안 되잖아요. 컬러 같은 거는 이제 조작이 좀 지금 디지털 같으면 되는데 흑백은 조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사진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그런 것을 예치우고 중요한 것 그런 것 중요한 단계 공수부대 만행 사진 같은 거 그런 것은 우리 천장에 숨겨놓고 전부 사진을 빼서 주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수부대로 해가지고 시민구를 가장해서 사진을 찍었다니 식은 사람분이 부산의 고운사진미술관 관장을 했던 분인데 이상일 씨라고 그분이 육군 정부